자, 그 다음에 이제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마지막 파트가 되겠습니다. 교과서에 소개는 되어 있었는데 선생님이 나중에 한다 그랬죠. 원리 합계에 대한 내용인데 교과서는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냐면 교과서는 131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예제 5번과 문제 12번 그리고 뒤에 중단원에 보면 15번 134페이지의 15번이 거기에 대한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실 이걸 이제 원리합계라는 문제로 부르면 제목을 원리합계라고 붙여요. 무슨 말이냐면은 원금과 이자를 합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요즘에 수능에는 안 나옵니다. 왜냐면은 옛날에는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나왔었는데 이거를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적금이거든요. 적금 알죠? 적금 은행에서 적금 든다 얘기하죠. 적금 그다음에 연금 여기에 대한 문제가 옛날에는 나왔었거든요. 요즘에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적금의 어떻게 해서 적금의 돈이 형성이 되는지 혹은 어떻게 해서 연금을 주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너무 어려워. 사실 고등학생들 물론 너무 어려운 건 아닌데 사전 지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사전 지식을. 이렇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수능에 나오진 않고요. 다만 뭐 이렇게 일반 학교에서 내신 문제로는 낼 수가 있겠죠. 그냥 여기 교과서에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개는 합니다. 이걸 대신에 여러분들이 RPM 보면은 무슨 공식 같은 게 나와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뭐 내신 개념서나 이런 거 보면 공식 같은 게 나와 있을 텐데 공식 같은 거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는 거 보시고 어떻게 이루어지니까 이건 어떻게 구하는 거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충분해요. 자, 일단은 거기 있는 문제 잠깐 볼게요. 예제 5번 보시면은 자, 문제는 이렇습니다. 연이율이 4%고요. 1년마다 복리로 계산한대요. 이 복리라는 말도 여러분들이 안 들어본 애들이 있겠죠. 복리라는 말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어쨌든 복리로 하는데 매년 초에 일단 연이율이죠. 연이율이란 말은 1년마다 이율을 이만큼 준다는 거예요. 자, 매년 초에 이것도 사실 옛날에 매년 초에 넣냐 말에 넣냐에 따라서 이자 계산하는 방식이 다 달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여튼 그래서 매년 초에 100만 원씩 넣는데요. 얼마 동안 넣냐? 10년 동안은 넣고요. 언제 찾아가냐? 10년째 말에 찾아갑니다. 이 말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적립금의 원리 합계를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쭉 적금을 들었을 때에 맨 마지막 10년째 말에 적금 타갈 때 이게 얼마겠느냐 하는 거예요. 적금 얼마 타가겠느냐 이런 겁니다. 실제로 100만 원씩 그러니까 매년 100만 원씩 넣는 거니까 100만 원을 10년 동안 넣으면 원래 원금 얼마 돼요? 1000만 원이죠. 그죠? 1000만 원에 비해서 얼마나 이자가 붙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찾아가는 금액이 달라지겠죠. 그다음에 단 해놓고 1.04의 10승은 1.48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04가 반드시 나오겠죠. 네. 하여튼 요거는 반드시 이용하셔야 되고 이게 없으면은 계산기 두드려야 되겠죠. 자, 이거 문제를 풀 때 일단 자 먼저 복리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할게요. 복리. 자, 여기서 단리와 복리를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강의를 계속 지금 찍었다가 지웠다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설명해야 될지 고민이 돼가지고 일단 이렇게 그래도 설명하겠습니다. 단리와 이자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이자를 이렇게 붙여주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단리법과 복리법이 있어요. 일단 여기서 복리라고 했으니까 단리가 뭔지를 설명하고 복리를 설명할게요. 단리는 뭐냐면 일단 100원을 은행에 저축했을 때에 연이율이 10%라고 칩시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그럼 해가 지날 때마다 10%씩 이자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10% 증가한다는 내용이랑 똑같아요. 그럼 일단 처음에 100원이죠. 100원입니다. 그럼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어. 1년이 지나면 얼마가 되는 줄 알아요? 100원에 몇 퍼센트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100원에 10%를 더 얹어준다는 얘기잖아. 그럼 110%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110%가 된다는 얘기고 여기에 곱하기 110%예요. 110% 그럼 여기에 110%가 된다는 얘기고 110%는 사실은 퍼센트를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이게 퍼센트는 뭐예요? 100분의 1이잖아요. 100분의 1이니까 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1.1을 곱해주는 겁니다. 100%가 1이니까 10%는 0.1이죠. 그죠? 그래서 110%를 준다는 얘기니까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조금 더 이거를 좀 이해되게 쉽게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분의 10. 저는 얘기했지만 이거 자체가 퍼센트가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고요? 100분의 1로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10%다 그러면 10% 이렇게 10을 적어주면 안 되고 퍼센트를 숫자로 다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100분의 10이라고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110%가 되는 거야. 맞죠? 자, 그 말은 여기서 좀 이렇게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100에다가 얼마만큼의 이자를 준다는 거야? 100분의 10만큼 이자를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면 얼마가 되는 줄 알아요? 자, 10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10이 원래 여기에 있었던 돈이죠. 이자를 근데 어디다 붙여주냐면은 단리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처음에 넣었던 금액 있잖아요. 요게 항상 기준이 돼요. 여기에 대해서만 이자를 쳐주는 거야. 그럼 여기 이자를 쳐주면 얼마만큼 더하게 되는 거야? 100원에 대한 뭐야? 100분의 10만큼이 더해지게 되는 거겠죠. 이거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또 지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계속 더해지는 거야. 근데 복리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 100원이 있습니다. 100원이 있는데 그 다음 건 똑같아. 항상 그 전에 거에 이자를 쳐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100 곱하기 뭐가 되니까 1 플러스 100분의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조금 더 직관적으로 쓸까요? 100원에다가 얼마를 더해주는 거야? 100원의 100분의 10만큼 이게 이자인 거야. 이 이자를 이만큼 쳐준다는 거예요. 이자를. 자, 그럼 이걸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100에다가 앞에 있는 식이랑 똑같은 식이 될 거예요. 1 플러스의 100분의 10입니다. 됐나요? 이렇게 될 건데 그 다음 해가 되면서 또 달라져요. 원래 단리는 뭐야? 이자를 어디다가 붙였어? 원래 100원에 붙여졌잖아요. 복리는 뭐냐면 그 전에 그 전에 요 금액을 원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 금액이 얼마가 뭐였냐? 100에 1 플러스 100분의 10이 그 전해의 금액으로 잡혀 있죠. 여기에 플러스 뭐가 플러스 돼요? 요 금액을, 요 앞에 있었던 요 금액의 100분의 10이 붙는 거야. 그러니까 100에 100분의 10이 붙는 게 아니라 얘는 100에 1 플러스 100분의 10 원래 그 전에 금액의 뭐가 붙는 거라고요? 100분의 여기에 100분의 10이 붙는 거라고요. 그게 이게 이자야. 그러니까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이자가 커질 거야? 이자가 더 많을 거야? 당연히 복리가 훨씬 많죠. 그냥 복리는 항상 뭐야? 그 전에 불러왔던 돈에 이자를 붙이는 거고 단리는 제일 처음에 100원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는 계속 얼마씩 붙는 거야? 100원에 10%면 계속 10원씩만 붙는 거야. 근데 얘는 10원인데 그 다음에 10몇 원, 뭐 10몇 원, 10몇 원 됐다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쭉쭉쭉 가서 그럼 결국은 근데 얘가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정리하면은 얘 정리해봐요. 얘 더하기 얘이기 때문에 여기 공통인수가 얘지. 그럼 얘로 묶어봐봐. 100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10에 여기는 이걸로 묶게 되면 여기는 1이 곱해지는 거 얘가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1 플러스 100분의 10이 돼서 결국 얘는 뭐가 되냐면 100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10이 제곱이죠. 맞죠? 그래서 복리는 지금 보시면 어떤 형태가 있냐면 이렇게 처음에 식이 됐다가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얘가 한 번 더 곱해지는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수열 같아? 등비수열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등비수열에서 요 원리학계가 나오는 이유가 사실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돈이 점점 불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A1이고 이제 연 이유를 R%라고 할게요. 항상 조심해야 돼. 퍼센트 붙은 거랑 안 붙은 거랑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퍼센트 붙었다는 거 연 이율이 얼마라는 거야? 100분의 R이라는 거예요. 연 이율이 R%다 그러면 연 이율은 100분의 R인 거예요. 대신 어떤 문제에서는 연 이율을 R이다 이렇게 주는 경우 있어요. 그럼 이 R을 그냥 숫자로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연 이율을 R%라고 보기 좋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위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문자로 둔다 그러면 처음에 A1이었겠지. 맞죠? 그 다음 해가 지나면 A1에 더하기 얼마가 될 거예요? A1에 R%가 붙는 거니까 A에 R% 말고 R이라고 할게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 퍼센트가 없는 R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AR이 되겠죠. 이해되나요? 요게 원금이고 요게 이자가 R%가 아니고 R%라고 하면 100분의 R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조금 편하게 쓰기 위해서 그냥 R이라고 할게요. 여기 퍼센트가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요게 뭐가 되냐면은 A에 1 플러스 R이라는 식이 나와요. 그 다음에 1년 더 지나잖아요. 1년 더 지나면은 요게 원래 있던 금액이고 여기 얼마만큼 붙는 거예요? 또 그냥 여기에 이자가 붙는 거야. 여기 이자 붙으면 연이율 R이라고 했으니까 AR이 항상 이자인 거야. 여기에 뭐가 붙는 거예요? AR이 붙는 거예요. AR.
다른 게 이제 이건 거죠. 요게 AR인 겁니다. 그럼 얘는 계산해 보면 뭔지 알아요? A 여기 요거와 요거의 공통인수는 A죠. 그럼 A의 플러스 얘는 뭐냐면 1 플러스 2R이 됩니다. 2R이 되고요. 요게 N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1년 지나면 얘가 되고 2년 지나면 얘가 돼요. 쭝쭝쭝해서 N년 지나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A의 1 플러스 NR이 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뭐 개념서나 문제 뭐 유형 문제집 보면 이런 식으로 뭐 단리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는 식으로 공식이 나와 있을 텐데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되는지를 계산해 보면 아는 거야. 복리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복리는 처음에 A죠. 그죠? 그럼 원래 A에다가 일단은 이자가 연이율이 R이다 그러면 AR이 얘가 이자가 되는 거지. 얘가 이자. 얘가 이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도 묶으면 뭐가 돼요? 일단은 A의 1 플러스 R이 되는 건 똑같아요. 근데 2년이 되면서 2년 후면 어떻게 되냐? 원래 있던 A의 1 플러스 R에다가 얘는 뭐가 더해지냐면 얘의 이자가 붙는 게 아니고 어디에 이자가 붙어? 여기에 R이 붙는 거야. 그만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붙는 건 뭐냐면 여기는 A의 1 플러스 R에 여기에 R이 붙어가지고 요게 이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이자예요. 얘가 이자. 그러니까 복리라는 거는 항상 그 전에 거를 원금으로 생각해서 그 전에 거에 이자를 붙여서 주는 게 복리의 핵심이에요. 그럼 얘는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보시면은 얘는 그러면은 공통인수가 A의 1 플러스 R이 공통인수잖아요. 얘가 공통인수고 그럼 여기는 1이 곱해지고 있는 R이 있으니까 여기 1 플러스 R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결국은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이제 이게 1이고 여기는 2가 되고 하니까 그 다음에 N년 후, 2년 후에 얘가 되는 거예요. N년 후에는 어떻게 퉁퉁퉁 N년 후, 여기가 N년 후입니다. N년 후. N년 후에 돈이 얼마가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N년 후에는 여기 보시면 이게 1년 후에는 얘, 2년 후에는 얘니까 당연히 A의 1 플러스 R의 얘는 뭐야? N승이 되는 거겠죠. 일단 어쨌든 단위로 계산하게 되면 결과가 N년 후에는 요 금액이 되는 거예요. 요 금액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복리는 여기에 N승이 여기는 NR이고 여기는 N승입니다. 잘 보시면 얘는 어떻게 이거 지금 A의 1 플러스 R, A의 1 플러스 R의 제곱 이렇게 쭉쭉 가죠. A의 1 플러스 R의 N승 되는 거 보니까 얘는 뭐야? 무슨 수열의 형태를 가져요. 등비수열의 형태죠. 맞죠? 등비수열, 이게 등비수열의 형태를 가지는 거고 얘는 잘 보시면 뭐야? NR 있잖아요. 맞죠? 이게 점점 커지는 얘는 뭐야? 등차수열 형태를 보이는 거죠. 그럼 얘는 산술급수적으로 만약에 증가한다, 이자니까 계속 증가한다 그러면 얘는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거고 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거야. 뭐가 훨씬 더 빨리 금액이 늘어나겠어요? 당연히 이 방법이죠. 맞나요? 그래서 복리 얘기하는 이유가 사실 그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뭐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복잡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요거는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단리는 제일 첫 번째 내가 원래 넣어놨던 처음에 금액에 이자를 붙이는 거고 복리는 뭐야? 이자를 붙인 것에 이자를 또 붙여서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려놓고 거기 있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많은 설명들을 했거든요. 사실은 옛날에 저 내신 문제는 더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연금 문제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다양하게 설명했었어야 됐어요. 여기서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만약에 하다가 들어보고 어렵다 그럼 넘어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연이율 4% 복리고요. 매년 초에 1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 넣었을 때 100만 원 먼저 넣죠.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100만 원을 넣었습니다. 100만 원. 자, 100만 원 넣었어요. 100만 원을 넣고 매년 초에 100만 원을 넣고요. 10년 동안 적립을 합니다. 자, 그럼 요게 이제 매년 초, 그러니까 그리고 1년 후 볼까요? 1년 후에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연이율 4%이기 때문에 여기에 얼마만큼의 이율이 붙어 있는 거야? 4%의 이율이 붙어 있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그 공식을 그대로 가져온다면은 뭐 안 가져오고 계속 처음부터 계산해도 되겠지만 가지고 온다 그러면은 100만 원에, 그죠? 100만 원에 이자가 얼마만큼 붙는 거예요, 이자가. 100만 원에 4%가 붙는 거겠죠. 그러니까 104%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근데 여기서 일단 이자만 따로 계산한다 그러면은 100만 원에 100분의 4만큼이 이자로 붙는 거예요. 얘가 이자예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면은 계산하면은 100만 원으로 묶게 되면 여기는 1 플러스 100분의 4가 되겠죠. 이게 1년 후에 받을 금액입니다. 얼마만큼 늘어났냐 이렇게 늘어났어요. 자, 2년 후를 볼까요? 2년 후. 2년 후는 얼마가 됐겠느냐라고 하면은 여기 100만 원에 100만 원이 아니죠. 100만 원 1 플러스 100분의 4가 이전까지 모아뒀던 돈이죠. 맞죠? 여기에 얼마가 이자로 붙어 있냐? 아까 얘기했죠. 100만 원에 1 플러스 100분의 4에 뭐가 붙었다고요? 100분의 4가 붙은 게 이자로 붙은 거라고. 그럼 이걸 정리하면은 똑같이 100만 원에 1 플러스 요게 공통인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 1 플러스 100분의 4의 제곱이 되는 거죠. 맞나요? 이 규칙성을 안다면은 얘 그냥 이렇게 계산하죠. 100만 원에 이제 만 원을 빼버리고요. 만 원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공 4개 붙이는 건 나중에 하고 일 때 100 곱하기 여기는 뭐야? 1.04가 되는 것이고 얘는 뭐예요? 100 곱하기 1.04의 제곱이 되는 거죠. 맞나요? 이런 식으로 돈이 점점 불려 나갈 겁니다. 불려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를 계산하는 과정을 일단 좀 생략을 하면은 이걸 좀 간단하게 쓰면은 요 그대로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면은 자 1년 후와 2년 후와 3년 후와 N년 후에 근데 얘는 10년 후에죠. 10년 후에 생각하면은 자 1년 후에는 일단 얼마가 돼 있을 거냐라면은 100에다가 1.04가 돼 있을 거고 2년 후면 100에다가 1.04의 제곱이 되어 있을 거고 뚱뚱뚱 가서 10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얘가? 그렇죠? 100에다가 1.04의 10승만큼 돈이 불어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뭘 계산한 거냐면 지금 이제 넣은 100만 원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넣는다고 지금 보니까 매년 초에 100만 원씩 계속 넣는데 원래 적금이 그렇잖아. 그죠? 매달 넣거나 매년 넣거나 이러잖아요. 자, 그럼 얘도 1년 후에 그러면은 뭐야? 또 100만 원을 넣겠죠. 이렇게 100만 원 넣을 겁니다. 100만 원. 100만 원. 100으로 계산할게요. 그럼 여기 지금 이걸 넣었고요. 그다음에 또 100만 원 넣고요. 그다음에 또 얼마 넣겠어요? 또 100만 원 넣겠죠, 여기. 또 100만 원 넣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몇 번을 넣겠어? 몇 번을 넣겠어요? 10년 동안 10번 넣겠지. 근데 보면은 이제 1년 후가 두 번째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요거를 조금 더 9년 후 그다음에 10년 후 이렇게 좀 나누죠. 그럼 요때가 바로 얼마가 될 거냐면은 100에 요게 1.04의 10승이 될 거고 그 전해에는 돈이 얘가 1.04의 9승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럼 맨 마지막에 넣는 게 바로 9년 후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1년 동안 기다렸다가 받는 게 될 겁니다. 맞죠? 이것도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은. 초에 넣는 거니까 초에 넣고 말에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10번을 넣는다 해서 여기가 첫 번째니까 1년 후에 두 번째 넣고 3년 후에 세 번째 넣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9년 후에 맨 마지막으로 100만 원을 여기 넣을 겁니다. 그러면은 총 얼마를 넣냐? 100만 원은 10번 넣었기 때문에 1000만 원 넣었을 거잖아요. 이 금액이 얼마나 됐을지를 본다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넣었던 100만 원이 이만큼 불어져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럼 두 번째 얘는 얼마가 돼 있을까요? 아니 그 전보다 뭐야? 이자를 한 번 덜 못 받았잖아. 맞죠? 그럼 얘는 얼마가 돼 있을 거냐면 100에다가 1.04의 9승만큼 돈이 불어져 있을 거예요. 요만큼. 얘는 마찬가지로 얼마가 되겠어요? 100에 1.04의 8승일 거고요. 블라블라 해서 마지막에 넣은 금액은 이제 뭐야? 1년 동안 이자를 쳐서 어떻게 돼? 100에 1.04의 1승이만큼 이렇게 이자가 불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얘 뭐야? 이게 원리 합계입니다. 원금과 이자의 합계. 처음에 100만 원은 이만큼 불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100만 원은 요만큼 불어져 있었고 한 1년 전에 넣었던 거는 1년만큼의 이자가 불어서 이만큼 돼 있을 거란 말이야. 내가 구하는 건 싹 다 더하는 거죠. 그거 보니까 얘와 보니까 무슨 수열이야? 이거 자체가 등비수열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쓰이는 게 뭐겠어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는 거죠. 첫 장은 뭐겠어요? 얘를 첫 장이라고 보면 되겠네. 공비는
1-R로 할 거예요? R-1로 할 거예요? R-1이 낫겠네. 왜? R이 1.04, 1보다 크니까. 그럼 1.04 빼기 1, R-1. 얘가 R입니다. R-1의 첫 장은 얘죠. 그대로 적어보세요. 100에다가 1.04. 여기 첫 장이고요. 그 다음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 뭐예요? R의 n승. R이 얘죠. 1.04의 몇 승?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불러 10개잖아요. 요게 10승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아, 그래서 저기 보면 뭐야? 문제에서 1.04의 10승은 1.48로 하라. 얘를 뭐라고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얘를 1.48로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식을 굳이 여기까지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알겠죠? 요런 동일하게 요런 구조로만 이루어지고 교과서에서도 지금 교과서에서는 옛날처럼 그렇게 복잡하게 문제를 안 내고 딱 요 포맷에서만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요렇게만 해결하시면 되고 혹시나 여기서 매년 초에 지금 초에 넣는다고 했는데 초가 아니고 말에 넣잖아요. 말에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말에 넣으면은 말에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초항이 뭐가 되냐면은 맨 마지막에 넣은 게 이자가 붙지 않고 받아가게 돼요. 그래서 초항이 얘가 아니고 100만 원이 되는 경우만 좀 다를 거예요. 요건 뭐 하지 마세요. RPM이나 아니면 뭐 개념서에 보면은 뭐 초에 넣냐 말에 넣냐에 따라서 나오는 뭐 공식들이 있거든요. 공식은 절대로 이제는 그런 문제 안 나오기 때문에 공식 외우는 건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냥 어떻게 계산되는지만 보고 요게 등비수열의 합인에 식 구할 수 있으면은 땡. 더 이상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보셔도 밑에 있는 문제 12번과 중단원에 있는 15번 문제도 전부 다 초에 넣는 걸로 해가지고 구조가 요거랑 완전히 똑같을 거거든요. 요거랑 구조가 다른 뭐 말에 넣는다든지 뭐 이런 문제는 안 풀어보셔도 괜찮습니다. RPM에 있는 문제 안 풀어보셔도 괜찮아요. 알겠죠? 끝! 이렇게 해서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은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했던 원리학계 너무 여러분들이 관심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난 왜 이거 이해가 안 되지? 괜찮아요. 원래 이해 안 되고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없어진 겁니다.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면 가장 좋고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적금하는 그런 형태가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로 계산이 되는구나. 뭐 이 정도만 기억하고 계셔도 여러분 충분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여기에 기죽지 마시고 들어보시고 모르겠으면 패스해도 괜찮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